당연히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부터 바로 오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 실어 나르는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요. 그럼 마트에서 파는 배추 한 포기, 닭 한 마리 값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결국엔 우리 집 겨울 난방비 고지서 숫자까지 바꿔놓는 겁니다. 저 멀리 중동의 물공장 하나 멈추는 게 이렇게 우리 밥상 물가까지 뒤흔드는 거죠. 지금 중동의 맹주, 이란이 붕괴 직전입니다. 근데 이게 뭐 미사일 때문이 아니에요. 핵무기요? 그것보다 수백 배는 더 무서운 아주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나라 전체가 그냥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거대한 나라를 멸망 직전으로 몰고 간 그 소름 돋는 정체.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지갑 사정까지 흔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대체 뭘까요? 한 나라를 정말 순식간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협 말입니다. 궁금하시죠? 그 답은요, 정말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이란이 노린다는 그 정체불명의 공장이 바로 여기였던 거죠.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말 그대로 사막 국가들의 생명줄, 바로 그 자체입니다. 아니 근데 전쟁 중에 왜 갑자기 물공장을 공격하냐고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담수화 설비의 거의 절반이 바로 이 중동 사막 지역에 다 몰려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시는 물의 절반 이상을, 아랍에미리트는 거의 전부를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스라엘인데 식수의 무려 97%를 이 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게 사실은 전부 다 기계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두바이 같은 저 화려한 도시들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도시들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지어진 유리궁전이나 다름없거든요. 만약에요, 이 담수화 시설이 미사일에 맞아서 딱 멈춰버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날은 아마 대부분은 모를 겁니다. 비축해둔 물을 쓰니까요. 근데 둘째 날이 되면 고층 빌딩부터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슬슬 공포가 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셋째 날, 마트엔 생수가 동나고 병원 문은 닫힙니다. 도시 전체가 정말 딱 3일 만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 도시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두바이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부르즈 할리파, 실내 스키장 같은 것들이요. 근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 강수량이 서울의 18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장마철에 비 좀 그만 와라 하고 하루 투달거리는 그 비의 양이 그 나라 1년 내내 내리는 비랑 맞먹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화려함은 100% 기계가 만들어낸 물 위에 떠있는 그냥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물줄기를 끊겠다고 위협하는 이란. 정작 자기네들도 끔찍한 물 위기 때문에 나라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위기, 스스로 만든 위기라는 거죠. 수도 테헤란이요. 1년에 31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31cm면 우리가 어릴 때 쓰던 그 노란색 자 길이잖아요? 그만큼이 매년 푹푹 꺼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도시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테헤란의 주요 댐 저수율이 불과 몇 년 사이에 93%에서 13%로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냐고요? 식량을 자급자족하겠다면서 수천 년 동안 땅속에 고여있던 그 귀한 지하수를 농사 짓는다고 정말 미친 듯이 퍼다 쓴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거죠. 이란의 이 비극적인 상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물을 오늘 다 마셔버렸다. 농사 짓겠다고 미래 세대가 써야 할 물까지 다 끌어다 써버리니까 오히려 이제는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파괴입니다. 자, 근데 이 먼 사막 나라 이야기가 왜 우리랑 상관이 있을까요? 그들만의 문제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 지역의 물과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중동의 가장 큰 약점, 진짜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있는 이 순환 구조요. 한번 보세요. 물이 없으면 석유를 못 뽑아요. 근데 석유가 없으면 전기를 못 만들죠. 또 전기가 없으면
다시 물을 못 만듭니다. 완벽한 악순환이죠. 하나만 툭 건드리면 세계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도미노 같은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가 세계 경제와 딱 마주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폭이 고작 34km밖에 안 되는 이 좁디 좁은 물길로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석유의 3분의 1이 지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딱 막혀버린다. 그럼 과연 어떤 연쇄 반응을 거쳐서 우리 집 가계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과정을 한번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죠. 자, 시작은 호르무즈 해협 붕괴입니다. 그럼 국제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겠죠? 당연히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부터 바로 오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 실어 나르는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요. 그럼 마트에서 파는 배추 한 포기, 닭 한 마리 값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결국엔 우리 집 겨울 난방비 고지서 숫자까지 바꿔놓는 겁니다. 저 멀리 중동의 물공장 하나 멈추는 게 이렇게 우리 밥상 물가까지 뒤흔드는 거죠.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겹치는 걸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계속 오르는 거예요. 나가는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1970년대 오일쇼크 때 우리가 겪었던 그 공포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위기에 정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쓰는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원유의 70% 이상이 바로 저 중동에서 오는데 그 석유 전부가 단 한 방울도 예외 없이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 그 좁은 곳에 목을 내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망적인 위기 상황을 들여다보다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땅이 가진 진정한 축복, 진짜 보물이 뭔지를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중동은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석유를 가졌죠. 대신 물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석유는 없지만 푸른 황금, 바로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는 깨끗한 물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자원 빈국이라면서 서러워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난했던 걸까요? 어쩌면 세계 최고 부자들이 그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서 가장 부러워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차이를 정말 뼈 때리게 보여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막에서 매일 하는 샤워는 수십억의 가치를 지닌 기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화요일 아침일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저곳에서는 수천억 원짜리 공장을 24시간 돌려야만 겨우 가능한 기적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궁극적인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석유가 없는 삶, 물론 불편하죠. 하지만 생존은 가능합니다. 우리 70년대에 겪어봤잖아요.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는 삶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생존을 며칠 단위로밖에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석유는 편리의 문제지만 물은 생존,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혹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수도꼭지를 틀게 되시면 아주 잠깐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이 맑은 물 한 줄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미사일이 오가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당연하게 누리는 이 축복의 진짜 가치를 우리는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